이 쏟아지는 혼담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허씨. 계모. 맞습니다. 계모 허씨. 자, 그렇다면 계모 허씨는 왜 심기가 불편했을까요? 바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배무용 집안의 재산 대부분은 전처 장 씨가 가져온 재산입니다. 그래서 배무용의 집안이 부자가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전처 장 씨가 세상을 떠난 지금 이 장 씨가 가져온 재산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당연히 남편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처 장 씨 재산의 소유권은요, 남편이 아닌 장 씨의 두 딸 장화와 홍련에게 있었습니다. 전처 장 씨가 남긴 재산 덕에 계모 허 씨는 넉넉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화와 홍련이 시집 가면요, 장 씨가 남긴 재산을 나눠 가질 테니 더 이상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계모 허 씨 입장에서는요, 장화 홍련의 결혼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겠죠. 너무한데요? 교수님, 그러면 허 씨는 전처의 재산을 조금 더 가질 수가 없나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내의 재산은 오직 아내의 혈연에게만 상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가부장제가 강화가 되면서 만약에 계모에게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있다면 전처의 재산을 조금 나눠 갖게 됩니다.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했던 그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맙니다. 계모 허 씨가 아버지 배무용의 눈을 피해서 장화와 홍련을 괴롭히고 구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작됐다. 계모는 재혼으로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 배무용의 장화와 홍련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무용은요, 외출하고 돌아오면요, 제일 먼저 장화와 홍련을 만날 정도로 누구보다 딸을 아낀 조선판 딸 바보였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배무용의 뒷전이었던 계모 허 씨가 배무용의 사랑을 독차지한 장화와 홍련에게 그동안 쌓아온 서러움과 분노를 쏟아낸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와중에 계모 허 씨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일이 또 일어납니다. 남편 배무용이요, 계모 허 씨가 이 장화와 홍련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힌다는 걸 알고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본디 빈곤하게 지내다 천처가 친정에서 재물을 많이 가져와 지금처럼 넉넉하게 되었소. 지금 부인께서 편히 먹는 것도 다 그 덕이요. 배무용이 계모에게 자네가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거 다 전처 덕분이다. 그러니 감사히 생각하고 장화 홍련 구박하지 마시오. 라고 지금 경고를 한 겁니다. 남편 배무용의 말을 들은 계모 허 씨,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더 화나. 맞아. 몰락한 가문의 딸이었던 계모 허 씨가 전처 장 씨처럼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정 뻔히 알면서도 아픈 구석을 푹 찌르는 남편 배무용의 무심함에 계모 허 씨의 심기 한껏 불편해졌습니다. 계모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 근데 그리고 배무용의 경고를 시작으로 장화와 홍련에 대한 계모 허 씨의 괴롭힘은 더욱 거세집니다. 배무용의 말이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온 겁니다. 매일 이어지는 이 계모의 괴롭힘에 장화, 홍련의 눈물은 말을 틈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버지는 장화하고 홍련이가 계속 괴롭힌당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배무용은요, 자신의 경고에도 이 계모가 여전히 딸들을 괴롭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배무용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해야죠.
배모용은요 어느 날 굳은 결심을 한 듯 장화와 홍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또 학대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일 처리하겠다. 내쫓겠다. 이혼하겠다. 그렇죠. 장화와 홍련을 괴롭히는 허 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허 씨, 내가 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모용은 두 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장화의 결혼을 준비해 갑니다.